총 한 발 안 쐬고 3만 명을 살린 부대가 있습니다. 군인이 아니라 미술학도 디자이너들이었죠. 이름은 코스트 아미. 이 사진을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독일 정찰기가 찍은 사진입니다. 셔먼 탱크가 가득합니다. 독일군 지휘부는 이걸 보고 포병대에 명령합니다. 저거 다 날려버려. 포탄이 쏟아집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폭발이 없어요. 불도 없고 도망치는 병사도 없습니다. 이유요? 저 탱크들 전부 풍선이거든요. 30톤짜리 셔먼 탱크를 병사 4명이 번쩍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45kg이에요. 고무 풍선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미친 부대 이야기입니다. 미술학도, 광고 디자이너, 할리우드 음향기술자 1,100명이 모여서 만든 유령 군대. 이들은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 3만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거짓말 같죠? 근데 실화입니다. 그것도 1996년까지 극비였던 실화. 50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부대원들은 가족한테도 말 못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합니다. 이제 독일 본토로 진격할 차례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선이 너무 넓어진 겁니다. 병력은 한정돼 있는데 모든 곳에 군대를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병력을 못 늘리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 되잖아. 1944년 1월, 극비부대가 만들어집니다. 정식 명칭은 제23본부 특수부대.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를 고스트 아미라고 불렀습니다. 유령 군대, 모병 기준이 특이했습니다. 사격 실력, 체력? 아닙니다. 그들이 찾은 건 예술가였습니다. 이 부대의 임무는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적을 속이는 것이었으니까요. 고스트 아미는 3가지 무기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눈을 속이는 겁니다. 고무로 된 풍선 탱크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셔먼 탱크는 30톤입니다. 근데 이 풍선 탱크는 45kg이에요. 공기 넣으면 20분 만에 완성됩니다. 위에서 보면 구분이 안 됩니다. 당시 정찰은 항공사진에 의존했거든요. 몇천 미터 상공에서 찍으면 고무인지 철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바퀴 자국 제조기도 만들었습니다. 진짜 탱크가 지나간 것 같은 자국을 만드는 거죠. 밤에 몰래 풍선 탱크를 배치하고 낮에는 병사들이 그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멀리서 보면 완벽하게 활동하는 부대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귀를 속이는 겁니다. 230kg짜리 대형 스피커를 트럭에 실었습니다. 전쟁의 모든 소리를 녹음했어요. 탱크 엔진 소리, 트럭 행렬 소리, 교량 건설 소리. 이 소리는 24km 밖에서도 들렸습니다. 독일군 정찰병이 어둠 속에서 이걸 듣습니다. 탱크다. 대규모로 움직이고 있어? 독일군은 병력을 재배치합니다. 있지도 않은 적을 막으려고요. 세 번째 무기는 전파를 속이는 겁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 무선 통신을 도청했습니다. 고스트 아미는 이걸 역이용했습니다. 각 무선병이 특정 부대의 통신 스타일을 외웠습니다. 모스 부호 칠 때 사람마다 습관이 달라요. 일종의 손글씨 같은 겁니다. 독일 도청반이 듣기에 3기갑사단이 A 지점에서 통신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3기갑사단은 100km 떨어진 B 지점에 있습니다. 1944년 여름, 고스트 아미가 실전에 투입됩니다. 작전명 엘리펀트.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이 기갑사단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동안 그 자리에서 이 기갑사단인 척하라. 부대원들은 긴장했습니다. 독일군이 눈치채면? 공격해오면? 진짜 무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밤새 풍선 탱크를 배치합니다. 스피커가 탱크 엔진 소리를 틀었습니다. 무선병들은 가짜 교신을 날립니다. 독일군은 속았습니다. 실제 이 기갑사단은 아무 방해 없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1945년 3월, 전쟁의 마지막 고비입니다. 연합군 앞에 마지막 장애물이 있습니다. 라인강. 이 강을 건너면 독일 본토입니다. 강 건너편에 포병이 빽빽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정면으로 건너면 대학살입니다. 연합군 지휘부가 고스트 아미를 부릅니다.
작전명 비터홀트. 임무는 실제 도하 지점에서 16km 떨어진 곳에 가짜 도하 준비를 연출하는 겁니다. 풍선 탱크를 대량으로 배치합니다. 스피커에서 교량 건설 소리가 밤새 울립니다. 무선병들이 내일 새벽 도하 개시라는 가짜 명령을 독일군이 도청합니다. 적 주력이 여기서 도하한다. 포병대가 가짜 도하 지점을 향해 총구를 돌립니다. 1945년 3월 24일 새벽, 연합군이 강을 건넙니다. 독일군 포병은 16km 떨어진 곳을 향해 포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고무풍선과 스피터만 있는데 말이죠. 연합군은 라인강을 건넜습니다. 예상 사상자의 극히 일부만 잃고서 한 장군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고스트 아미가 없었다면 강변은 우리 병사들 시체로 가득 찼을 것이다. 이 부대원들이 누구였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빌 블라스. 전쟁이 끝난 후 미국 패션계의 전설이 됩니다. 근데 1944년에 그는 풍선 탱크에 위장 무늬를 칠하는 병사였습니다. 엘스워스 켈리. 20세기 미국 추상미술의 거장. 근데 1945년에 그는 가짜 군사 표지판을 디자인하는 이등병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장에서도 예술가였습니다. 틈만 나면 스케치를 했어요. 어떤 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예술가로 징집됐다. 그리고 예술가로서 싸웠다. 우리의 무기는 총이 아니라 상상력이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병사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자기가 뭘 했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스트 아미의 모든 작전은 극비였습니다. 기밀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어요.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말하면 안 됐습니다. 왜였을까요? 냉전이 시작됐거든요. 미국은 같은 기술을 소련한테 쓸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스트 아미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한 참전 용사가 이렇게 회상합니다. 50년 동안 아내한테도 말 못했어요. 전쟁에서 뭘 했냐고 물으면 그냥 별거 아니야 라고만 했. 1996년 기밀이 해제됩니다. 51년 만에 세상에 알려진 유령 군대. 근데 그때는 이미 많은 부대원이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2022년 고스트 아미가 미국 의회 금메달을 받습니다. 근데 77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메달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생존자는 10명도 안 남았습니다. 고스트 아미는 2차 대전 동안 20회 이상의 기만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1만 5천에서 3만 명의 연합군 생명을 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총 한 발 안 쏘고요. 그들이 개발한 기술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양측 모두 가짜 무기를 쓰고 있습니다. 80년이 지났는데 고스트 아미의 후예들은 여전히 전장에 있습니다. 전쟁은 보통 용맹과 화력의 이야기로 기억됩니다. 근데 고스트 아미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창의성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예술가가 전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것.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부대, 고스트 아미. 그들의 무기는 총이 아니라 상상력이었습니다. 고스트 아미의 마지막 생존자 중 한 명인 버나드 블루스틴은 2024년 10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건 건 총이 아니라 아이디어였을 뿐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